암의 90%는 음식과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화학물질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일본 통계 자료가 있어요. 라벨을 보시면 반드시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죠. 여기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4메틸이미다졸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그대로 암세포가 커가는 거고 훗날 암이 발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식생활 문제를 연구하는 안병수라고 합니다. 암이 원래 과거에는 희소병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3명 중에 1명이 걸리는 아주 흔한 질병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만큼 현대인들이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가장 큰 게 뭘까? 저는 식생활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암의 90%는 음식과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화학물질 때문에 생긴다는 그런 일본 통계 자료가 있어요. 그 현대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들, 가공식품들인데요. 보시자고요. 사용되는 원료들 중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암 발병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식생활만 잘해도 발병률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보통 이제 암에 걸리면은 무조건 수술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죠. 저는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봅니다. 부엌으로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식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암에 걸린 거다. 그게 식품 중에는 항암식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암식품을 끊고 항암식품 위주로 식생활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자연식품이고요. 채소, 과일이죠. 이런 좋은 식품들을 먹게 되면은 그 자연 치유력이 우리 몸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식생활을 바꿔서 암을 치료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암을 일으키는 음식들, 그 가공식품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설탕을 들겠습니다. 설탕은 가공식품에 거의 필수처럼 사용되고 있어서요. 이게 우리가 의외로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이제 설탕이 암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저는 2가지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설탕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대사증후군이 되면은 반드시 면역력이 약화가 됩니다. 면역력이 약한 인체는 암세포를 처리할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처리를 못하니까 암세포가 커가는 겁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암을 발병하는 거죠. 면역력과 관계된 문제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호르몬 이론입니다. 당대사를 관장하는 대단히 중요한 호르몬 인슐린이 있거든요. 이 이제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당대사 시스템이 혼선을 겪게 돼가지고 인슐린의 감도가 무뎌집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이라고 그래요. 인슐린 저항에 빠지게 되면은 인슐린 일을 잘 못하니까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요. 이게 이제 고인슐린 혈증이거든요. 이제 이게 나쁜 겁니다. 종양세포들이 활성화됩니다. 인슐린은 종양세포의 비료다라는 유명한 그 경구가 있거든요. 인슐린 감도가 무뎌짐으로써 인슐린 저항이 와서 암세포가 활성화돼서 암 발병률이 올라가는, 이게 대표적인 2가지 기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2가지만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도 설탕의 위험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설탕이 이제 그렇게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인슐린을 혼선에 빠뜨려서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이 설탕이 나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제했다는 사실. 당류 중에 이제 정제당이 있잖아요. 정제당을 대표하는 게 설탕입니다. 백설탕. 정제한다는 게 뭡니까? 깨끗이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너무 잘 씻어내다 보니까 설탕과 함께 존재해야 될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99.7%가 자당이라는 수크로스 성분만 있는 거예요. 당분이 대사 될 때 필요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설탕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잘 안 되죠. 설탕이 여러 유해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한때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담배를 권하라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죠. 저는 이 말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배가 대표적인 중독성 기호물인데, 담배 연기가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데는 10초가 걸립니다. 설탕의 단맛이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데는 고작 0.6초면 충분해요. 그 설탕의 단맛이 담배의 니코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독성이 훨씬 빠르게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메스칼린이라는 마약과 유사한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중독에 이르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설탕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설탕, 정제한 백설탕이 왜 나쁜지를 알면 저절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정제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 설탕을 무조건 대고 다 정제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정제하지 않고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 있습니다. 이름하여 비정제 설탕. 그거는 괜찮아요. 사탕수수 죄백을 그대로 졸여서 결정으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탕수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연의 영양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대사가 잘 돼요. 여러 가지 설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를 해줘요. 좋은 설탕이라고 해서 밥 먹는 식으로 마구 퍼먹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공한 당류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자제하시고 설탕을 쓸 일이 있으면 대신 쓰자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을 좋은 식품을 고르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하나 있어요. 그 모든 식품들이 이제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 뒷면에 보면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의 원료 표시란을 잘 보셔야 돼요. 설탕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제 라벨이 다 있는데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는 거는 암만 거무죽한 설탕이라 하더라도 비정제 설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품에는 흑당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거기에는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가공식품들 보시자고요. 포장지에 다 라벨이 있어요. 해로운 물질들이 있나 없나를 이제 가려내는 겁니다. 대개 이제 식품 첨가물들이 문제 아닙니까? 나쁜 원료들의 이름을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세요. 우리 집 부엌에 어울리는 건가 아닌 건가? 색소, 향료, 보존료, 뭐 유화제 이런 거 우리 집 부엌에 놓고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건 나쁜 겁니다. 그런 글자가 눈에 보이면은 아 이건 나쁜 제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라벨 속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저는 콜라를 들겠습니다. 콜라는 청량음료인데 청량음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각종 첨가물들을 물에 녹인 용액입니다. 그래서 콜라 라벨을 한번 잘 보세요. 물만 빼놓고 다 나쁜 원료들입니다. 한때 탄산수가 이제 나쁜 식품으로 이렇게 지적된 적이 있었는데 국내 모 유력 언론사가 건강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먹기 싫은 식품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골라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꼽힌 게 탄산음료였습니다. 왜 탄산음료를 선택했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강 전문가들조차 탄산음료를 경계한다는 겁니다. 콜라 라벨을 보시면 반드시 카라멜 색소가 들어있죠. 이게 이제 콜라의 검은 색깔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카라멜 색소가 흑설탕에도 강제로 착색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는데 나쁜 색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4메틸 이미다졸이라는 물질입니다. 4메틸 이미다졸이 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약화시켜줘요.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꼭 암이 발병하는 게 아닙니다. 면역 기능만 정상대로 작동하면은 암세포 찾아서 다 없애요. 근데 무슨 연유로 해서 면역이 약해진다든가 면역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될 때 만들어지는 암세포는 처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암세포가 커가는 거고 훗날 암이 발병하는 겁니다. 인산을 또 주목하셔야 돼요. 인산을 많이 먹게 되면은 미네랄 결핍증이 빠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칼슘입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서불안의 원인까지 될 수 있습니다. 콜라에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을 많이 쓰다 보니까 설탕을 쓰지 않은 무설탕 콜라, 이걸 이제 제로 콜라라고도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쓴 게 설탕은 아니지만 단맛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다른 감미 소재로 단맛을 낸 거예요. 합성 감미료를 쓴 겁니다. 합성 감미료는 칼로리는 없어요. 그렇다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동물 실험을 해보면은 합성 감미료를 많이 섭취한 실험쥐의 경우 오히려 더 비만을 더 촉진하더라. 그런 정반대의 연구 자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합성 감미료는 대표적인 게 아스파탐 같은 거거든요. 아스파탐은 어떤 물질입니까?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콜라 같은데 넣고 이제 만드는 건데 저는 차라리 설탕을 넣은 그런 일반 콜라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스파탐 하면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 그 전통 주류의 하나인 막걸리입니다. 예, 막걸리 라벨을 참 잘 보세요. 일반 제품의 경우 아스파탐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이게 가장 큰 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K푸드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도 펴고 그러는데 그 최전선에 있는 게 막걸리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티 같은 게 저는 아스파탐이라고 봅니다. 이 아스파탐은 자체로도 이제 발암성도 있거니와 이게 또 신경독성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경계도 손상할 수 있는데 특히 술에 넣어 먹으면, 즉 알코올하고 같이 섭취하면 신경독성이 더 커진다는 그런 연구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걸리 업계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스파탐을 빼고 만들자. 단맛을 다른 방법으로 내자. 연구만 하면 저는 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혜 달짝지근하잖아요. 그 제조 과정 속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가공식품 중에 사실 암을 일으키는 게 꽤 많은데 가공육 제품을 들겠습니다. 그 육가공품이라고도 그러죠. 한때 이런 말이 있었죠. 햄 소세지가 발암물질이다. 이건 지금 사실 와전된 말입니다. 햄 소세지는 고기로 만들었는데 그럼 고기가 발암물질이라는 말인가요? 잘못 전달된 거고요. 정확하게는 햄 소세지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입니다. 첨가물이에요. 햄 소세지 같은 그 가공육 제품들 라벨을 잘 보시면은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존유이자 발색제거든요. 조미료 역할도 하고. 근데 이 아질산 나트륨이 어떤 물질이냐?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물질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발암물질이에요. 그리고 니트로사민도 역시 면역력을 약화시켜요. 아까 말씀드렸죠? 면역력을 약화시키면서 암세포를 만드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 니트로사민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일 수도 있고 치매를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이런 가공제품들, 특히 이제 아이들이 즐겨 먹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봅니다. 소세지에 사용한 그 아질산 나트륨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발암성, 면역 약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하나 그 치명적인 유해성이 독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맹독성 물질이에요. 얼마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국을 떠먹었더니 좀 싱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넣었는데 그게 불행스럽게도 소금이 아니고 아질산 나트륨이었던 거예요. 아질산 나트륨이 소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을 때 얼마나 넣습니까? 티스푼으로 뭐 반이나 될까? 양으로 치면 1g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소량으로도 먹고 사람이 숨지는 그런 맹독성 물질이에요.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 독성 물질을 음식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 라벨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라벨을 잘 살피시자고요. 일단 아질산 나트륨이 보이는 그런 제품은 빼내십시오. 요즘에는 이제 시중에 마트 슈퍼에도 아질산 나트륨 없는 제품이 덜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제품에는 다른 첨가물들도 많죠. 조미료, 향료, 산도 조절제, 증점제, 인산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거의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나쁜 첨가물들입니다. 눈에 보이면은 다 빼내는 게 좋겠고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친환경 식품 매장에 가보면 그런 첨가물들 일절 쓰지 않고 만든 친환경 가공육 제품들이 있으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수고를 하신다면 안전한 가공육을 선택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